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생명이 있든 없든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담아내는 것이 있죠. 바로 문화유산인데요. 오랜 시간을 넘어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세계.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문화유산은 국내를 넘어 해외의 눈길까지 사로잡고 있는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도심에서는 화려한 등불 축제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바로 연등회인데요. 그 화려한 현장 속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얼씨구 좋다. 서울 한가운데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 연등 제등 행렬 하려고요. 불광사, 석천호수 불광사에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연등을 다는 행사인 제등행렬, 뜻깊은 행사를 알리는 선언식으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제등행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 불교의 중흥기였던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연등으로 세상을 밝히는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더욱 뜻깊은 축제. 종교 행사를 뛰어넘어 세계인의 축제가 된 연등회는 동대문에서부터 조계사까지 각양각색 연등으로 빛을 밝히며 도심 곳곳을 밝혀줄 거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하는 등입니다. 부처님의 은덕을 알리는데 종교인만 있을 수 있나요? 스님의 손에서도 불은 밝혀지고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도 연등은 밝게 빛날 겁니다. 2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10만여 개의 등불이 밝혀진다니 그야말로 불빛의 대향연, 화려한 축제에 참가하니 흥이 나는 건 당연지사. 이 축제가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분하고 막 그 좋아요. 연등회는 모든 분들께서 천년의 전통문화 축전을 잇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직접 연등행렬이나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하셔서 등을 만들어 보신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연등회로 다가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연을 즐기고 전통문화도 체험하고 연등의 정성스레 소원을 빌며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는 사람들. 이쯤 되면 종교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동대문에서부터 조계사에 이르기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긴 행렬은 쉬이 끝나지 않는데요. 오늘만을 기다리며 각 사찰에서 만들어진 연등들이 도심 속에서 곱게 빛나겠지요. 쉽게 볼 수 없는 다채로운 연등들이 눈길 닿는 곳마다 펼쳐져 있으니 제등행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마냥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불을 켜놓음으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세계를 밝게 빛낸다는 연등회.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조들의 깊은 뜻이 느껴져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빛의 향연, 연등회 좋다! 아름다운 연등을 보고 있으니 우리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전복과 소고기가 어우러진 멋들어진 음식, 생포찜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요리는 생포찜입니다. 전복과 소고기의 궁합, 귀족도 귀하게 먹었다는 생포찜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포찜은 1800년대 고조리서인 음식법에 소개된 요리법인데요. 생전복과 쇠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찜 요리입니다.
와, 생전복에 쇠고기까지 이 두 가지 식재료가 지금도 비싼 편에 속하는 건데 예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예, 예전에는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식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궁중 음식에는 소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 사대부가나 이런 고조리서에 보면 쇠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참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마 사대부가에서도 이 소를 함부로 도축할 수 없고 그래갖고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먼저 전복부터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싱싱한 전복을 준비해 주시고 속알맹이가 상하지 않도록 전복살을 분리해 줍니다. 전복에 붙어있는 내장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소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등심을 사용 얇게 다져 준비해 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과 파, 생강으로 밑간을 해주는데요. 얇게 저민 전복살에 양념한 소고기를 끼워 넣어주면 기본 재료 완성. 자, 이제 조림 양념을 만들 텐데요. 표고버섯과 대파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어슷썰기로 썰어 놓으면 조림 양념에 넣을 재료가 준비됩니다. 끓여놓은 육수에 다진 마늘을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완성. 지금 야채하고 썰어놓은 걸 넣어주시고 기본 육수에 손질해둔 채소를 넣어 약간 졸여내는데요. 다진 소고기를 끼운 전복을 조림 양념 위에서 가볍게 끓여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끼워놓은 소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조림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졸여내면 생포찜이 완성됩니다. 바로 넣으시네요. 요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찜이 아니라 꼭 조림하는 것 같으세요. 전통조리법에는 찜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원재료를 국물과 같이 조림같이 졸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떡과 같이 수증기로 쪄서 만드는 조리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원재료를 같이 조림같이 같이 끓여주는 찜법, 그 조리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양념장과 함께 졸여진 귀한 음식 생포찜.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드디어 전복과 쇠고기의 만남 생포찜이 완성됐습니다. 향도 너무 좋아요. 네. 양반들도 먹기 힘들었다는 생포찜. 그 맛은 어떤가요? 와, 이 전복의 쫄깃함과 쇠고기의 부드러움이 정말 궁합이 최고네요. 이게 또 비싼 식재료가 만나서 그런지 보양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생포찜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소고기는 다져서 밑간을 한 후 준비해 두세요. 얇게 저민 전복살 사이에 양념한 소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끼워주시고요. 미리 준비해둔 육수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조림용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소고기를 채운 전복의 모양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냄비에 넣어 조림 양념을 끼얹어 졸여내면 생포찜 완성! 귀한 재료로 귀하게 만든 생포찜,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숲길을 소개합니다. 1년에 딱 2번만 열리는 숲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숲길 끝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노원구에 조선시대를 알게 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도심 속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곳. 저 문 너머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니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저 위에 누가 계실까요? 네, 문정왕후. 이 능의 주인이신 11번째 11대 중종 임금님의 3번째 왕비이신 문정왕후가 계시는 능이에요. 어린 명종을 대신해 조선을 다스렸던 문정왕후. 효를 중시했던 조선답게 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문화재 해설사라고 그래서요. 이제 그러니까 왕릉에 관계된 거를 설명을 드리고 문화재를 보는 관점과 보존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함께 해드립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것들 하나까지도 문화 해설사를 통해 들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곳은 신성하고 왕의 위엄을 높이 나타내고 하는 지역에 아무나 오면 안 돼요. 그분들은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해서 오세요 하고 지켜주는 문이에요. 왕비를 뵙기 위해 걸어가는 길. 그 길에도 특별한 예절이 숨겨져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왕비의 능을 만나러 가는 길. 시간을 거슬러 진짜인 양 가슴이 설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능 입구에 도착하면 또 하나의 예법이 기다리는데요. 왕께 뒷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옆걸음을 걷는 것이 능에서의 예법이라네요. 고즈넉한 숲길의 끝, 마침내 문정왕후의 능 태능을 마주합니다. 흥 하면은 고개를 들어요. 고개만 드는 거예요. 이걸 4번 해요. 그런 다음에 다 4번이 끝난 다음에는 흥평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고개를 들고 편안하게 자세를 고정시켜주면 돼요. 단순한 관람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흘러들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 선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 조상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무덤을 조성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좀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설사 같이 따라가니까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요. 제가 경주에서 왔는데 경주보다는 좀 더 다른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는데요. 서울 한가운데 이 숲길이 개방되는 시기는 1년에 딱 2번뿐이랍니다. 문정왕후의 태능을 보고 난 후 숲길을 따라 걸으면 아들인 명종의 능인 강능이 있는데요. 이 고즈넉한 숲길 속 보물 제대로 찾은 거 맞죠? 관람객들의 요구가 산도 같이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강릉이 옆에 있다는데 그것도 가고 싶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그렇게 그 상반기 때는 4월 1일서부터 5월 말까지, 10월 1일서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2달씩 그 기간 동안에만 능선이랑 거기를 개방을 해요. 명종과 며느님 인순왕후가 계시는 능이 강릉인데요. 그 강릉은 조금 전에 태능은 단능이었죠. 봉분이 하나만 있고 강릉은 봉분이 2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릉은 쌍능이라고 불러요.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 힐링하기도 좋은 숲길도 걷고 500년 역사를 거슬러 왕비와 왕의 능도 만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왕비와 왕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이충무공묘 위토에서 전통 방식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내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35회 전통공예 명품전이 30일까지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통공예 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 저녁 7시에 덕수궁 정관함에서 충풍화기를 주제로 전통공연이 펼쳐집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문화유산을 통해 떠나는 멋진 시간여행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문화유산과 떠나는 멋진 여행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얼씨구 좋다!